안녕하십니까, 망치국어 선생 이준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에 있는 비문학 두 지문 해볼 건데 16번부터 19번까지 지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비문학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었지? 우선 문제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일단 청사진을 잡고 그리고 나서 풀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 보면 자, 내용일치 어떻게 하라 그랬지? 문단별로 문단 하나씩 읽을 때마다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야. 겁나 바빠야 돼. 실제 문제 풀 때는 다 읽고 다 기억한 다음에 쫙 푸는 거 안 돼. 엔간하면 그런 짓 하지 마. 자기가 정말 기억력이 좋다 하는 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자, 내용일치는 문단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놓고 이렇게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그림이 잘 안 보이는 사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책 봐. 자, 책 보면 한 검색 엔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검색된 색채 관련어의 검색어 빈도수를 구하는 맵 리듀스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거래.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 아, 본문이 맵 리듀스이고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단계가 있나 보다. 따라서 이 각 단계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을 보고 읽으면서 비교해서 날리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정도만 읽으면 돼. 그 다음 기억과 니은 나오면 뭐라고? 기억, 니은 읽고 풀라고. 근데 보통 기억하고 니은 나오는 부분 딱 그 부분만 읽고는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기억하고 니은과 관련돼 있는 설명 부분을 읽고 풀어주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 A의 주된 이유. 이건 A 나오는 부분 읽고 풀면 돼요. A 나오는 부분 설명 읽고 풀면 되는데 문제가 더 어려울 경우에 이 A가 엄청 지문 마지막에 나와. 그리고 얘가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더럽습니다. 더럽고요. 좀 짜증나는 건 문제가 여기서 끝나. 내가 뭐라 그랬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 먹고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어휘 문제가 있으면 하나 먹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어휘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바로 들어갑시다. 자, 봅시다. 만약에 글씨 안 보이면 책 보라 그랬어. 자,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용량인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거는 빅데이터는 대용량이래요. 이거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새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문단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거라는 걸 너네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보기 보면서 뭐 하나 단어 얻었어. 맵 리듀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술이 맵 리듀스인갑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 개발자들은 데이터 처리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많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대표적인 게 맵 리듀스이다. 바로 나오잖아. 글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읽는데 빨리빨리 생각을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얘는 첫 번째 문단은 너무 내용이 부족해. 그러니까 한 문단만 더 읽고 나서 문제로 넘어가 보자. 맵 리듀스는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클러스터 환경에서 야, 잘 봐. 이런 클러스터 환경. 이런 말 나오면 니들 괜히 어려워한단 말이야. 클러스터 환경이 뭐야, 씨.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어차피 여기 있는 지문들, 너네 모의고사에 나올 지문들 다 니들이 모르는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커. 그런데 그 전문 용어라든가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있을 거야?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클러스터 환경인갑다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보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기술입니다. 자,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래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랍니다. 데이터를 일정한 블록 단위로 쪼개서 여러 개의 서버로 분산한 후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데이터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은 거는 뭐야? 맵 리듀스가 뭔지, 그 다음에 빠르게 처리하려면 병렬로 뭐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 정도 받아들였으면 맨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맨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자,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셔플링 얘기 안 나왔어. 넘어가고. 매핑 안 나왔어. 넘어가. 3번. 맵 리듀스는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환경에서 주로 이용된다. 아까 이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서버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할 때 사용된다고. 그럼 답 나왔네. 옳은 거 일치하는 거로 했으니까 답 3번. 이렇게 하면 한 문제 금방 넘어가잖아. 한 문제 몇 초? 1분 30초.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여기는 보면은 뭐 병합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 이 말 안 나와서 모르겠고 레코드 얘기도 안 나와서 모르겠어. 넘어가. 만약에 자기가 확신이 없다면
이걸 약간 킵해 두고 그 다음에 읽고 또 확인하고 읽고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르는 방법도 있는데 엔간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자기가 읽는 스킬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라고? 겁나 읽고 겁나 풀고 연습 많이 해봐야 돼.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확실하게 안 돼. 자, 그러면 16번은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저 가봅시다. 맵 리듀스는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각 서버에 처리하는 매핑과 이 작업의 결과를 다시 몇 개의 리듀스 태스크로 취합하여 처리하는 리듀싱의 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기억이랑 니은 나왔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 이거는 매핑이고 이거는 리듀싱이야 라고 해놨잖아. 그럼 당연히 밑에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이 글이 깔끔하고 완성이 되어 있겠냐. 당연히 매핑이랑 리듀싱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어줘야 글이 깔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아, 그럼 다음 문단, 다다음 문단 정도를 읽고 기억 니은 문제 해결해 보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마저 읽어보면 맵 리듀스는 이 과정을 거쳐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 4개의 과정이 있대요. 이렇게 4개의 과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밑에는 분할이 뭔지, 매핑이 뭔지, 셔플링이 뭔지, 리듀싱이 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제 마저 봅시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별로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입력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서버에 배포하는 게 분할이래요. 배포 서버. 우리 아까 전에 뭐 봤었어? 이 문제 봤었지. 18번 보니까 여기 서버라고 쓰여 있잖아. 그럼 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서버에서 이렇게 뭔가 분할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셔플링이라고도 쓰여 있고 아까 전에 분명히 과정에 뭐 분할 뭐 이렇게 갔잖아. 그 중에 셔플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고 요거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뭐라고? 보기를 먼저 한번 검토하라고. 됐어? 그래서 그러면 지금 부분 읽고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기억 니은이랑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후 분할된 데이터를 괄호, 키, 값의 형태로 이런 형태를 띈 레코드로 생성하는데 이게 레코드인가 봐요. 키랑 값이. 이게 매핑이랍니다. 매핑은 뭐야? 레코드 지정해 주는 게 매핑인가 봐. 자, 이 경우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하고, 공백이니까 뭐 띄어쓰기 얘기하나 보지. 각각의 단어와 1로 구성된 레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만약 분할된 데이터가 The Lion ate cow라는 문장이었다면 더 1, Lion 1, ate 1, 더 1, cow 1처럼 하나하나의 레코드가 생성되는 거. 이게 매핑이래요. 됐어? 이렇게 만들어진 레코드는 이 과정을 읽고 풀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레코드는 셔플링. 아까 전에 그림에 셔플링이 있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화살표 더럽게 못 그리는데 여기 셔플링이라고 쓰여 있었잖냐. 그럼 이 이전이 뭐라는 거야? 매핑이라는 거야. 이해 갔냐? 그럼 매핑을 했다니까 우선은 한번 보는 거야. 보기를. 나에서 셔플링 작업 진행되면, 셔플링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다를 보면 나에서, 이거 셔플링 뒷얘기잖아요. 몰라요. 다 모르겠네. 풀 수가 없네. 그러면 뒤를 읽으면 이제 셔플링 관련된 거 보기 몇 개 있고 그 다음 단계 관련된 거 몇 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읽고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자, 그러면 마저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코드는 셔플링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단계는 각각의 레코드에서 키가 같은 것들을 모아서 키, 그리고 괄호, 값 1, 값 2, 점점점점과 같이 병합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셔플링은 뭐다? 새로운 레코드를 어떤 모양으로? 이딴 모양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단순하게 도식화시켜, 머릿속에서. 오케이?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가 나와 있잖아. 네,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런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 지문하고 다르게 이 말이 어떤 말이다, 그러니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기가 좀 힘들어.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추론이라기보단 줄줄이 설명이란 말이야. 대신에 글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항상 이런 예시를 주거든. 자기가 이거 보고 그냥 적당히 알겠다 싶으면 모르겠지만,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가 2번 등장했으니까 더 1, 1.
자, 값 1, 값 2래요. 그런데 보니까 두 번 등장했으므로 라고 해놓고 1, 1이라고 박아뒀어. 아까 전에 분명히 더 하고 1 이렇게가 두 개가 있었잖아. 그치? 더 라이언하고 더 카우 할 때. 그런데 이거를 셔플링해서 병합한대요. 그랬더니 1, 1이래요. 두 번 했더니 1, 1이래.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 아, 이거 두 개 있었으니까 아까 1 주고 시작한댔잖아. 1 주고. 그러니까 1이 두 개 있다라고 표시하는 건가 봐. 그러면 이게 레코드래요. 그럼 봐봐. 이걸 이해하면 뭘 알 수 있냐면 뒤에 보면 더는 이렇게 두 개야. 근데 라이언 하나였지. 그러니까 1만 주어진 거야. 값이 하나밖에 없다고. 오케이? 8도 한 번밖에 안 나와서 1, 카우도 한 번밖에 안 나와서 1밖에 없어. 더만 두 번 나왔으니까 1, 1.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세 번 나오면 1, 1, 1 이렇게 쓰여 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칠 때, 자, 그런 다음에 레코드를 몇 개의 리듀스 태스크로 분산시키기 위해 레코드마다 고유한 해시 코드를 부여한다. 자, 이 레코드마다 고유한 해시태그, 이 고유하다는 말에 대해서 니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야, 뭐뭐마다 고유하다는 거, 고유가 뭐야? 지 혼자만 갖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 해시코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시코드가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뭐는 알 수 있어. 고유하다. 즉 서로 다른 해시코드를 하나씩 부여하나 봐. 그게 뭐 알파벳으로 주든 숫자로 주든 그건 내가 지금 알 바가 아니지. 각각의 해시코드를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로 나눈 후 나머지 값에 따라서 레코드가 분산될 리듀스 태스크의 위치를 정합니다. 아, 이런 말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뭐 나누고 나머지 어쩌고 그걸 어떻게 한다. 게다가 좀 있어 보이는 리듀스 태스크라는 말까지 나왔죠. 근데 그냥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로 파악하는 게 빨라요. 이런 말 어려우면. 리듀스 태스크가 두 개가 있어. 그럼 각각의 레코드에 부여된 해시코드를 2로 나눠. 아, 해시코드가 주어진 상태에서 나눈다니까 해시코드는 아마 숫자로 주나 봐요. 이 알파벳으로 주면 어떻게 나눌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주어진 상태에서 2로 나누는 나머지가 빵이면 태스크 빵으로, 그 다음 나머지가 1이면 리듀스 태스크 1로. 아, 뭘 알 수 있어? 리듀스 태스크가 두 개 있다는 건 리듀스 태스크 0번하고 리듀스 태스크 1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두 개.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랑 뭐밖에 안 나와? 0하고 1밖에 안 나오잖아. 이 정도 수학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0 나오는 애들은 나눠서 0 나오는 애들은 이거, 1 나오는 애들은 여기다가 갖다 박는 거야. 뭐를 나눠서? 각각 부여된 해시코드를 나눠서.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판단한 걸로 보면 분할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값키랑 값이랑 해가지고 매핑을 했어. 그 다음 얘네가 셔플링을 통해서 이게 몇 개 있는지 해서 데이터를 좀 줄여놨어. 아까 5개였는데 지금은 4개로 줄였지. 그럼 4개로 줄이고 나서 각각의 얘네들한테 각각의 해시코드를 아무 숫자나 갖다가 임의로 부여합니다. 임인지 뭔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시코드 부여한 다음에 리듀스 태스크가 몇 개야? 3개면 3으로 나누고 2개면 2로 나눠서 나머지 값이랑 맞는 번호의 리듀스 태스크에다가 갖다 꽂아준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보자.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을 이해했으니까 보시면은, 자, 나가 뭐야? 셔플링 과정이네요. 셔플링이 뭐였지?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들 갖다가 뭐 한다고? 다시 레코드를 생성한다는 거였었지. 그러면 봐봐.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블랙은 1, 1이래. 그럼 몇 개여야 돼? 블랙이 2개여야 되지. 2개인지 봅시다. 안 보이면 책 보세요. 여기 보면 블랙이 몇 개 있냐? 하나, 둘, 2개 있네. 그럼 1, 1 맞죠? 자, 나에서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가와 비교할 때, 가는 지금 매핑한 상태잖아. 리듀스랜다. 셔플링 전이 매핑을 했으니까 매핑한 스키랑 비교할 때 레드의 키를 가진 레코드의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데 그 말은 뭐야? 레드가 가장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봅시다. 레드 몇 개냐? 하나, 둘, 3개나 있어. 나머지 그린은 하나, 블랙 아까 2개였고 핑크 하나, 블루가 2개. 그럼 가장 많이 줄어드는 애 누구겠어? 레드겠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달을 보면 나에서 블루2에 부여된 해시코드가 짝수임을 알 수 있겠군. 잘 봐봐. 리듀스 태스크가 몇 개지? 0번하고 1번 2개야. 2로 나누었어. 자,
다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보면 블루2 요스키 지금 어디에 가 있니? 리듀스 태스크 빵번에 가 있지. 야, 두 개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빵이야. 그래서 빵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 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빵이면 2의 배수란 얘기인데 2의 배수가 짝수잖아. 그거 짝수이다. 맞는 말이죠. 4번. 다를 보면 키가 그린인 레코드랑 키가 핑크인 레코드는 다를 보랬어. 여기 봐봐. 키가 그린인 애랑 그 다음에 키가 핑크인 애는 동일한 해시코드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군. 자, 니네 이런 걸 뭐에 낚이냐면 여기 1 쓰여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무슨 의미였어? 개수 하나라는 의미밖에 없었어. 만약에 그걸 이해 못했어도 우리 아까 전에 분명히 뭐라고 봤어? 각각 고유한 해시코드를 붙인다며. 그럼 해시코드 똑같은 애들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럼 동일한 해시코드가 부여된다는 말 자체가 틀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도 종료했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에 관련된 거를 한번 봐볼까요? 이왕 여기까지 본 거. 만약에 봐서 답이 안 나오면 더 읽어보면 돼. 기억 니은이 뭐였어? 기억은 뭐였어? 기억은 매핑이었고요. 니은은 리듀싱이란 말이지. 그러면 매핑이랑 리듀싱만 보자. 자, 맵 리듀스 과정에서 매핑을 리듀싱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넘겨. 매핑은 분할된 하나의 단어당 하나의 레코드가 생성되도록 한다. 이건 맞았지. 단어 하나당 하나의 레코드를 생성하는 건 맞지. 그래서 아까 더 하나, 뭐 라이언 하나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 그 다음 니은에서 리듀싱에서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에 따라 다른 함수 이건 얘기 안 읽어봐서 모르겠고요. 여기도 니은을 위해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리듀스 태스크에서 병렬적으로 진행됩니다. 야,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리듀스 태스크에서 일어난 거야? 해시코드를 부여하고 나서 나머지 값을 갖다가 조정해서 그거 보고 리듀스 태스크에다 갖다 꽂았잖아. 그럼 이 말을 보면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시코드를 부여하고 나서 여기로 옮겨지는 거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답은 4번. 리듀싱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답은 나온단 말이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쫄지 마. 너무 문제 풀 때 쫄지 마. 나 이 부분이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비교해도 답은 나와. 아주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고 추론을 해야겠지만 너네 기술지문, 과학지문에 너무 쪼는 경향이 있어. 너무 쫄지 마. 비교하면 되잖아. 이 정도 이해할 수는 있어. 오케이? 자, 문제 3개 해결이 됐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야? 아까 A를 읽고 그 이유를 추론하라 그랬지. 그럼 이제 A 나올 때까지 읽으면 돼. 여기까지의 과정, 여기 A가 없네. 그럼 쭉 읽어. 여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취합한 정보를 처리하는 리듀싱. 사실 리듀싱은 여기 있었네요. 여기를 읽고 풀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겠다. 리듀싱은 병합된 레코드에서 가빌리의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값들이 리듀스 함수에 의해 새로운 결과값으로 처리되는 단계래요. 그러니까 뭐야? 병합된 레코드가 이미 있고 그 새끼를 갖다가 리듀스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구한대요.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을 리듀싱 과정에서는 주어진 레코드 값들의 합이 결과값으로 만들어집니다. 레코드 값의 합이래요. 아까 전에 더는 1 두 개였지. 그럼 얘는 값이 얼마인 거야? 2래요. 됐어? 리듀스 함수 뭔가 있어 보였지만 얘는 그냥 덧셈뺄셈만 하면 되더라. 자, 리듀싱 단계가 끝나면 중앙 서버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 최종 결과를 출력합니다. 자, A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부분만 한번 먼저 볼까? 물론 다 읽어도 되겠지만 굳이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데이터의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대잖아. 데이터의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대. 그래서 웹 리듀싱 하는 거래. 근데 우리 맨 첫 번째 문단에선가 있지 않았어?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시간 줄어든다고? 이거 아까 문제가 뭐야? A의 이유를 밝히래매. 그럼 병렬적으로 처리하니까 시간이 줄어든다 라고 보면 돼. 그럼 그 내용 있는 것만 봅시다. 야, 병렬이란 단어 어디 있냐? 병렬이란 단어 1번에 있네. 여러 서버에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됐어? 사실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물론 보기를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문제를 풀고 선생님 이 보기는 왜 안 돼요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응답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에서 19번 끝났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이번엔 25번부터 30번에 있는 거, 그 지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과가 싫어하는, 문과도 근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인문사회 영역의 지문인데, 윗글에 대한 설명이면 뭐를 중심으로 보라 그랬냐? 글의 서술 방식, 내용 이해는 내용 이해라고 나와. 따라 서술 방식은 어느 정도 읽고 풀라고 절반에서 3분의 2가량 읽고 풀면 된다고.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이런 게 이제 내용 이해 문제야. 내용 이해 어떻게 하라고? 문단별로 읽고 가시라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거, 그럼 이건 기억에서 디귿 설명 읽고 푸시면 되고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루소의 반응을 추리한 내용. 그럼 이 A는 무언가의 케이스일 거고, 이 케이스를 보고 이 글에 나오는, 여기 뭐 루소인가 본데, 이 글에 나오는 루소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결국 뭐 하라는 문제냐면 이거 분석하라는 거야. 뭘로 분석하라고? 루소 내용 읽고, 그럼 루소 내용 읽어야 이거를 분석할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가만 보니까 가, A국 통치자, 그 다음에 나, 새로운 통치자. 그럼 통치자들 간에 무슨 차이점에 대해서 루소가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읽고 풀기에는 양이 좀 많지, 미리 읽고 풀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읽어. 그냥 문제 풀면서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읽었다, 루소 내용은 다 읽었다 싶으면 들어가면 돼, 바로. 근데 아마 문제가 루소 말고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전체 지문이 루소에 대한 얘기인가 본데, 우리 아까 전에 서술 방식 하려면 한 절반에서 3분의 1은 읽어야 된댔잖아. 그 정도 읽으면 이거 해결돼, 엔간하면. 봐서 만약에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닌데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 다음 걸 읽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건 보기를 한번 쓱 이렇게 쓱 스캔 한번 해주고 가는 게 좋은데, 보면 공동의 이익이니 사욕이니 굴림이니 수준을 높인다느니 뭐 일반 의지니 전체 이익이니 폭력혁명이니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그럼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읽어주면 되겠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 자기 기본적인 뭐 생활윤리를 했다거나 윤리와 사상을 해서 루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이거 안 읽고 풀어도 돼요. 건방진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다 틀리면 누구한테 욕을 먹으려 그러냐. 29번 루소 말고 홉스도 나오나 봐요. 보기에 홉스라니까 이거 홉스인가 봐요. 자, 홉스와 윗글의 루소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권리인 자연권이 혼란의 주범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거 만만투라고 니들 외웠을 거야. 이과는 안 외우겠죠. 거기에는 오직 공포와 죽음의 위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를 면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합의를 전제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때 생명의 위협에 저항할 권리와 생명 보존의 수단을 안전하게 확보할 권리와 같은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은 절대적인 존재다. 홉스의 내용 이 정도는 짧으니까 읽고 넘어가도 돼. 짧으니까. 요는 뭐야? 홉스 새끼는 뭐야? 자연권은 주면 어떻게 된다? 만만투, 공포와 죽음. 그러니까 뭐야? 가장 기본적인 어디 갔냐? 생명권을 제외하고는 지배자한테 줘야 된대요. 지배자가 자연권의 주권이래. 그래서 국왕은 절대적인 존재래요. 그럼 이거 홉스의 얘기는 대략 이런 거야. 자연권 인간이 다 갖고 있으면 니들끼리 겁나 싸우고 목숨 날아갈 수도 있고 아주 혼란해. 그러니까 그래서 지배자한테 이런 걸 준 거야. 그러니까 왕은 우리에게 명령을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는, 지금 나처럼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도 뉘앙스는 느낄 수 있잖아. 그럼 루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국왕은 이러한 자연권을 다 위임받은 존재인지 아닌지, 뭐 여기 사회계약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사회계약설인데 사실 약간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지식 하나도 없어. 나는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좋다 이거야. 요는 뭐야? 루소는 홉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르느냐. 그럼 이거를 읽고 홉스 새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적어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둘이 생각이 달라야 비교를 할 거 아니냐. 즉 주제가 뭐라는 거야? 자연권이니 생명권이니 사회계약이니 절대적이니 어쩌니, 이딴 주제를 가지고 홉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루소는 개소리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말이 맞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거 읽는 거야. 읽으면서 루소랑 홉스의 얘기가 비슷하구나 다르구나 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으로 읽었다면 그때 문제 들어가 줘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봅시다. 자기가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기 읽어봐도 좋아요. 그 다음, 자,
됐다. 뭐가 됐냐?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거는 본문 내용이랑 하등 상관없어. 그냥 오로지 뭐야? 보기야, 보기. 그냥 어휘 문제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글을 읽기 전에 빠르게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한 문제당 1분 30초 하라 그랬어. 이거 1분도 안 걸려. 그럼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 어디다 해야 돼? 아까 보기 긴 거 있잖아. 이런 데다 시간 더 들여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당 1분 30초에서 이거 문제가 몇 개였냐? 25에 32니까 문제 6개인가 보다. 6개 곱하기 1.5 하면 얼마냐? 9분이냐? 9분 안에만 다 풀어주면 돼. 9분 안에만. 선생님, 전 이걸 빨리 풀어서 나머지도 빨리 풀고 시간을 세이브하고 싶어요. 야, 그것도 방법인데 이거 9분 안에만 풀면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야. 이 안에서 시간 운영을 하세요. 이 안에서만. 그래도 OMR 카드 쓰고도 시간은 남아요. 그럼 선생님, 그런 시간 언제 써요? 별표 쳐놓고 아무리 읽어도 몰랐던 거 넘겨.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았어. 그럼 최대한 답에 가깝게 어떻게든 고르려고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딱 찍고, 그리고 OMR 카드 딱 쓰고 답지 내고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 애들은 고3이고 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 그래서 문제를 쉽게 푸는 법을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지금은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 찾아보자. 잔자라잔잔잔잔잔. 여기 있다. 따르지 않는 인미. 자, 여기 보면 바람직한 인미는 인민이라니까 북쪽 동네가 생각나네. 바람직한 인미는 잘못된 관습이나 미신을 따르지 않는다. 자, 관습이나 미신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럼 봅시다. 자, 어머니를 따라. 이건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거였지만 미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다르고, 이것도 그를 따를 자가 없다. 이거는 그에게 비빌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그를 대신할 만한 어떤 그의 능력에 거의 다가서서 비등비등한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유난히 잘 따른다. 이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고, 해안을 따라서 이건 물리적으로 거기 따라서 이렇게 걷는다는 거니까 아니고, 유행을 따르다. 이게 맞네요. 어떤 미신을 따른다는 말은 그 미신에 맞춰 행동한다는 거잖아. 유행을 따른다는 것도 그 유행에 맞춰 행동한다는 거잖아. 답은 5번. 이렇게 해서 빠르게 풀고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5개 남았더라. 자, 이제는 해봅시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의 첫머리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태어날 땐 자유로웠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속될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만 루소는 자유와 구속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제시했답니다. 그럼 자유랑 구속이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무래도 루소 머릿속에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문단이 요 따위로 짧으면 한 문단씩 읽고 문제 푸는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앞문단이 너무 짧으면 뒷문단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 루소는 인간이 사회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인간은 어쨌든 사회에 얽매여 있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여기서 그가 꿈꾼 사회는 사회계약. 우리 아까 홉스 읽었잖아. 결국 홉스랑 루소 둘 다 사회계약을 이야기를 했네요. 자,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였다. 그러면 인간은 왜 사회계약을 맺는가? 루소에 따르면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여는 뭐야?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랑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때 사회계약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자, 니들 요 뒤에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이 있건 없건 간에 잘 생각해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그럼 당연히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겠냐? 타의의 반대는 뭐야? 자의잖아. 스스로잖아. 그치? 그런데 스스로란 말이 안 쓰여 있어. 뭐라고 쓰여 있어? 절대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래. 그럼 이 말이 이퀄 뭐다? 자의다. 근데 이런 말 니네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냥 문장 속에서의 관계를 생각해봐. 뭐가 아니라. 그럼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면 이거지. 근데 왜 이따위로 쓰여있지?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데 이 자유의지가 내 자유의지인갑다. 결국 자의적으로 내가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아까 기술 지문과 다르게 인문 지문은 요 단계 좀 짜증나요. 그냥 간단하게 써주면 되지 왜? 근데 생각해봐라. 간단하게 쓰면 개나 소나 다 맞을 텐데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냐? 자,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쩌라고? 몰라. 어떻게 하라고? 왜 그런지는 밑에 나오겠죠.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은 뭐야? 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게 왜 사회계약인지, 그게 왜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사회계약으로 인한 공동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지. 이해 갔냐? 그러면 두 문단 읽었으니까 내용 일치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야. 루소는 사회생활을 하면 인간은 자유를 구속받게 되었지만 자유와 구속이 공존할 수 있다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꿈꾸는 거죠. 루소는 좋은 인민 얘기 없었고요. 진정한 사회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법 얘기 없었고요.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에 의해서 일반의지 얘기가 없어서 알 수가 없고요.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나라의 크기가 크거나 권력이 비대해진 국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몰라.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만 확인할 수 있어? 1번은 맞는 말이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1번은 걸러냈다. 답이 아니구나 라고 걸러냈으니까 빠르게 돌아와야 돼. 다시. 빠르게 돌아오시면 루소는 사회계약이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게 기억이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니은이 여기 있네요. 아까 기억에서 디귿 했었잖아. 그럼 디귿이 아마 어딘가 있을까? 여기 있네.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왔다 설명 많다. 이거 읽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풀고 내용의 부분도 해결하고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사회계약이 아까 무슨 의지여야 된다고 했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일반 의지래요. 그럼 자유의지 이퀄이 일반 의지인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인간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특수의지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니들 까먹거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면 다시 읽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지문에다가 좀 쓴다고 욕 안 먹어. 그냥 여기다가 사적 이익 이렇게 니네가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써놔. 자, 특수의지라고 한다면 일반의지는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다. 일반의지, 공동의 이익. 그럼 이 둘은 어떻다? 대조적. 글씨가 안 보여도 말을 듣고 있겠죠? 자, 일반의지랑 특수의지는 결국 뭐야? 대조적이래요. 됐어요? 자, 예를 들어, 이 부분 이해했으면 인문지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스스슥 넘겨줘도 됩니다.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럼 겁나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적당히 이해가 갔어요. 적당이라는 말 좀 애매하다.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가 갔어. 어떻게? 그냥 넘겨. 봐서. 오케이? 나는 일단 이거 볼 거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하는 거니까 안전한 사회니까 일반 의지일 거고, 과속 운전을 하고 싶어. 이건 내 개인적인 욕심이잖아. 그럼 이건 특수의지겠지. 겁나 간단하죠. 자, 사람들은 가끔 일반 의지랑 전체 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일반 의지랑 전체 의지랑 헷갈리는데 이름도 심지어 전체야. 그러니까 뭐야? 약간 공공적인 느낌이 나겠죠. 뭔가 단체적인 느낌이 날 거란 말이야. 보면 그러나 전체 의지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지의 총합에 불과하다. 자, 도식화시켜. 어떻게? 특수의지들의 총합이 뭐더라? 전체 의지더라. 그럼 결국 뭐야? 개인의 사적인 의지가 특수의지였는데 그게 여러 개가 뭉쳤으니까 다수의 특수한 이익, 오케이? 다수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지가 전체 의지인 거야. 근데 이거 왜 헷갈려? 다수잖아. 이해 갔어? 그 다수들을 위한 이익이니까 공공의 이익처럼 보이지만 사실 걔네들만의 이익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사실을 요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안 읽고도. 됐어? 이해를 못했어? 걱정하지 마. 읽어 그럼. 오케이? 게을러지고 싶어? 똑똑해져. 똑똑해지고 싶어? 열심히 해. 그럼 게으를 수가 없어. 됐어? 그러니까 내가 게을르구나. 그럼 대가리를 늘리던가 대가리 능력을 늘리던가 대가리 능력이 안 오르는구나. 그럼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면 돼. 야, 똑똑한 새끼 100점이랑 게으른 새끼 100점. 다시.
똑똑한 새끼 100점이랑 노력 열심히 한 새끼 100점이랑 밖에서 보기엔 둘이 똑같아. 그럼 난 똑똑한데 쟤 안 똑똑한데 왜 나랑 점수가 똑같지? 억울해. 그건 똑똑한 새끼 할 소리고. 내 입장에선 게이드가 아니야. 똑똑한 새끼랑 동급 취급받으려면 대신에 노력을 열심히 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약간의 진리가 있는데 똑똑한 새끼 노력 열심히 해요. 자, 봅시다. 전체 의지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의 총합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반 의지는 공동이익만을 지향하므로 항상 올바른 반면 전체 의지는 그것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일반 의지는 항상 right하고 이거 좌우 아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전체 의지는 보장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100%라고 장담은 못 해주겠다는 거야.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라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와 능력 등 모든 것을 전적으로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동의 힘으로 형성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여기 뭐래요? 모든 것 일반 의지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와 능력 즉 특수 의지에 따른 권리와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사회에다 양도해야 됩니다. 단 뭐에 따라서 일반 의지. 왜? 얘는 항상 옳으니까. 결국 옳은 일 한다는 거잖아. 그치?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개인의 그런 사적인 걸 내려놓고 사회에 양도를 하셔요. 단 그 양도할 때 그게 사회 계약이라는 거야. 일정 계약을 하고 양도를 한다는 거지. 이러한 사회 계약에 따라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도 평화로운 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 말을 듣고 너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잘 봐 다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만이 즉 올바르게 행동하여 공공의 자신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만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해. 결국 그게 나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도 평화로 안 싸우는 안 싸우는 길이랍니다. 됐냐? 아까 전에 홉스랑 비교해보면 되죠. 홉스는 자유의지 가지고 있으면 지들끼리 싸우니까 아예 그냥 다 갖다 바쳐라고. 얘는 법을 아까 법 잘 지킨다는 얘기가 밑에 나오긴 했는데 일단 다시. 홉스랑 비교해보면 되지.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내는 투쟁이라 그랬잖아. 겁나 싸운댔지.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지라는 절대적인 올바름이 있으니까 그 올바름에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사회에다가 자신의 이익이나 능력을 양도하면 그게 결국엔 나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평화롭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게 사회가 굴러가는 거고 그렇게 굴러가게 하는 원리가 사회계약이라는 겁니다. 됐어? 그럼 자, 기억, 니은, 디귿 읽었고 그 다음 약간 홉스랑 어쩌고저쩌고 해볼 만한 비빌 만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전에 1번이 맞다는 건 우리가 확인했었지. 26번. 자, 루소는 좋은 인민을 만들려면 좋은 정부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진정한 사회계약을 유지하려면 입법 얘기 안 나왔고요. 자, 루소는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의 일반 의지에 복종할 때에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맞지?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잖아, 방금 전에. 그 다음에 나라가 크거나 권력이 비대하거나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날릴 수 있어. 자, 이거 하나하나씩 날리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왔다 갔다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야, 여기서 이거 넘기는데 몇 초 안 걸려. 오케이? 니네 이거 다 읽고 내용이 기억 안 나서 다시 보고 다시 읽고 이거 하는 것보단 이게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됐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기억에서 디귿 봅시다.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일반 의지였고 니은은 특수 의지였고 디귿은 전체 의지였습니다. 자, 기억은 상황에 따라 니은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니까 아무래도 충돌하겠죠. 공동이니까 사적이.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달리 사회계약을 할 때 반드시 따라하는 것이다. 맞죠? 이것도 맞고. 기억은 디귿 중에서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지다. 자, 그러려면 여기에서도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지면 특수의지들의 총합이 전체 의지랬잖아. 그 중에서 일반 의지는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인가? 맞아? 뭔 소리냐? 아까 전체 의지는 특수의지들의 총합이라며. 근데 일반 의지는 여기 안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 중에서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냐는 거야. 맞아? 잘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밑에 읽어.
국가가 올바로 운영되려면 니은 디귿보단 기역을 앞세워야 된다. 이거 따라야 된다으니까 맞고, 디귿은 기역과 달리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맞네. 왜 아까 전에 분명히 전체 의지는 보장 안 된댔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 됐어? 밑에를 읽고 골라도 되고, 애시당초 말이 안 되잖아. 얘는 특수의지들에서 합친 건데 거기서 일반 의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고.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해결했고, 우리한테 이제 나온 문제가 4개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홉스도 비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홉스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읽었으니까 바로 보기를 들어가면, 홉스와 루소는 사회계약이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내놓으라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자유의지, 자의라 그랬어. 홉스는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구성원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고 했고, 루소는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맞지? 아까 전에 홉스는 지배자였고 얘는 공동체에다가, 사회에다가. 3번 홉스는 국가의 지배자의 국왕이 절대적인 존재로 규정한 반면에 루소는 통치자를 교체가 가능한 존재라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왔어. 우리가 통치자가 교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지를 몰라. 이 부분은 모르겠네요. 그럼 밑에를 봅시다. 홉스가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무제한으로 추구하면 사회가 혼란해지다고 한 것처럼 루소도 지나친 사적 이익의 추구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고, 맞잖아. 그러니까 아까 특수의지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자, 홉스는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 그랬죠. 루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와 능력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양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군. 야, 이씨.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와 능력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지. 제외가 아니라 이걸 양도하라 그랬잖니. 그러니까 답은 5번. 답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인가 보네요. 됐어? 문제 해결했다. 이제 문제 3개 남았다. 그런데 사회계약 당사자들이 일반 의지에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특수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일로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야, 이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 읽고 그렇구나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가 결국 이 얘기 아니냐. 특수의지를 사회에 양도하는 길만이 오히려 나의 사적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며. 그럼 양도 안 하면 뭐야? 못 지킨다는 거 아니야? 못 지킨다는 건 사회가 평안하다는 거야? 아니야. 아까 전에 분명히 평화로운 방법이라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한 건 결국 위기에 빠뜨린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진배 다를 바 없어. 그럼 결국 뭐야? 이 얘기는 그냥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니네가 이해 못할까 봐 그냥 조금 더 설명을 풀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나 이거 안 써도 알 수 있는데 기분 더럽게 나쁘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다면 땡큐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됐어? 따라서 루소는 이를 막으려고 공동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모세 리쿠르고스 누마와 같은 유능한 입법자의 주도하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좋은 정부를 결성하면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는 인민이 된다. 또한 법을 제정한 뒤에 입법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는 누구도 인민 위에서 군림해서는 안 된다. 자, 인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지배자 얘기도 맞겠죠. 지배자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라고 홉스는 얘기했고, 루소는 아니다가 3번이었잖아. 누구도 위에 군림해서 안 된다니까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남은 문단이 한 3개 문단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 절반 읽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문제 이거 절반 정도 읽었으니까 들어가 봐도 되겠죠.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심 내용과 역사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인 의의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핵심 내용은 나왔지. 자, 사회계약론이 장단점, 뭐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어. 사회계약론에 대한 전문가가 안 나왔고요. 사회계약론의 구성, 야, 혹시 이거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 루소가 전문가 아닌가요? 야, 루소의 이론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하려면 루소가 아닌 사람이 나와야 된다. 루소는 전문가긴 하겠지만 지 의견에 대한 견해를 지가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심지어 루소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 지문은. 전문가들 없고요. 사회계약론의 구성 요소를 분석할 요소 중에 중요성의 위계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데, 뭐 일반 의지나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분석할 구성 요소 중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계약론은 요걸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야.
자, 구성요소라고 하려면 얘는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그게 얘야 라는 이러한 공식 혹은 뭐 구조가 성립될 때 A가 B의 구성요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일반의지, 전체의지, 특수의지는 의지의 종류야. 그 중에서 이 사회계약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는 뭐겠어? 일반의지 정도는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 요소를 분석하여 그 요소들 간의 위계질서, 그렇게 따지기엔 요소는 일반의지밖에 없는걸. 일반의지 혼자서 위계를 정할 수는 없잖아. 뭐가 있어야지 위아래를 정하지. 됐어?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가 없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소거법으로 해도 됩니다. 문제 하나 해결했지. 이제 남은 문제 2개다. 26번 아까 1번하고 4번 맞다고 했었고, 자 이제 나머지 보면 루소는 좋은 인민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부를 구성하고 유능한 입법자를 선출해야 된다. 아니지. 왜? 좋은 정부를 구성하고 유능한 입법자를 선출해야 된다고는 얘기했는데 그게 좋은 인민 만들기냐? 좋은 정부랑 입법자가 좋은 인민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루소는 인민들이 그 법을 잘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입법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인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인민들도 입법에 부응해서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을 준수한다는 게 그거니까. 바람직한 인민은 잘못된 관습이나 미신을 따르지 않는 인민, 불의의 침해를 받더라도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 인민, 이웃나라들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웃나라에 대항할 수 있으며 침략국을 물리치기 위해 이웃나라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민, 다른 인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인민, 부유하지도 빈곤하지도 않으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민이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읽었게? 쥐도 쓸모없어요. 이런 조건을 갖춘 인민을 찾기란 극히 어려울 수 있으나 루소는 이런 인민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대요. 이거는 겁나 올바른 인민. 오케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었을 때 진정한 국민 정도의 느낌? 그런 인민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봅시다. 루소는 또한 법을 제정한 다음에는 이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자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치자가 인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루소는 통치자가 통치자 얘기 나왔다. 우리 문제 하나 남았어. 뭐 남았지? 아까 그 겁나 긴 거. 근데 그거 하나 맞잖아. A국 통치자. 통치자 관련된 얘기가 여기 있네. 그럼 여기 읽고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동이 이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인민의 정기 집회를 내세웠다. 그 집회는 통치자에 대한 신임 여부와 현 정부 형태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결국 뭐야? 통치자를 정기 집회로 견제하자. 지금의 국민투표 같은 느낌이죠. 목적으로 하지만 전체 인민이 만장일치로 원하는 경우에는 통치자와 정부의 교체를 넘어 사회계약까지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통치자가 겁나 쓰레기 같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통치자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교체를 해도 되는데 애시당초 계약이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럼 애시당초 한두 명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모르겠는데 모두가 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럼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도 돼? 루소 입장에선 계약한 거잖아. 안 이루어졌어? 파기해. 이렇게 파기할 수 있다고. 정치체제의 변경은 사회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혁명 얘기도 나오네. 정치체제 변경 이퀄 사회혁명이래요. 그렇지만 폭력혁명은 안 된다겠지. 루소는 통치자를 비롯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를 따르지 않는 인민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닌 종교나 교육의 도움을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랬어. 야 그럼 당연히 그러겠지. 뭐 본문에서 폭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니? 니들 고3인데 고등학생들 나오는 지문에 폭력으로 피와 철로 뭐 소비에트야? 아무튼간 됐냐? 자 그러면 통치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통치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답 안 나오면 더 읽어야죠 뭐. 이렇게 바로 보기로 들어가기에 우리가 통치자 얘기를 안 읽었어요. 그래서 통치자 얘기를 한번 읽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A국은 여기 A국 통치자,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가난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어느 날 A국은 B국에 배 한 척이 들어오면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선원들을 통해 A국 인민은 B국이 A국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이며 A국이 가난한 것이 통치자의 사욕임을 알게 된 것이래. 이거 통치자가 사욕을 부렸어. 뭐야? 통치자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사회계약에 뭐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사회계약이 이게 더 이상 올바른가? 라는 문제가 생겼어. 자, A국은 정기집회 아까 얘기했지. 정기집회로 불신임을 결의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은 인민도 있었지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B국의 선장을 새로운 통치자로 추대했대. 만장일치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할지 통치자를 갈아 꼈다고 봐야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기집회로 통치자 불신임하고 새로운 통치자를 추대했어. 자, A국의 통치자가 된 B국의 선장은 문화적 경제적 수준을 높여놨어. 그러나 특정 지역 출신 인민들을 우대했대요. 평등하게 안 하고 우대하면서 A국 인민의 불만이 높아져 갔어. 결국 A국 인민들은 또 정기 집회를 열었고 또 교체적 의견을 모았지만 통치하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의 비호를 받으며 그 자리를 내놓지 않았어. 정기 집회는 모든 인민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특정 지역 출신 인민들이 이뻐해 줬으니까 걔네가 안 돼. 얘는 이 사람 우리한테 잘해줬어. 우린 이 사람 바뀌면 불편해, 불리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종의 지역감정 같은 느낌이겠는데 보면 통치자는 여기 읽었고요. 무력으로 통치자를 몰아내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아 일부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 아까 뭐라 그랬어? 폭력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 통치자를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정기 집회를 열어서 또 다른 통치자로 교체했답니다. 여기 다가 있었네요. 또 다른 통치자로 교체했답니다. 자, 폭동을 일으켜서 쫓아낸 거니까 이건 올바른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루소는 통치자가 공동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집회를 내세웠으므로 사역 때문에 A국을 가난하게 만든 가를 교체하려면 정기집회를 열어야 한다. 맞죠? 아까 전에 견제하는 기구랬잖아? 루소는 그 누구도 인민에 의해서 굴림해서 안 된다고 했으므로 A국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높여놓은 후에는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하겠군. 아까 입법자는 물러나야 된다고 그랬지만 통치자를 물러나야 된다고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넘어가. 루소는 공동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했으므로 A국 인민이 사적인 손해를 입으면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 추대에 동의한 것은 일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맞지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했잖아. 루소가 말한 사회혁명은 폭력혁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통치자의 자리를 내놓지 않은 나를 폭동으로 몰아내는 걸 찬성하지는 당연히 않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폭력 안 된다고. 루소는 모든 인민의 만장일치로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왜 아예 사회계약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었어. A국 인민의 일부가 나를 다로 교체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겠고 마치 왜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야? 2번. 왜? 통치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입법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그랬었어. 됐어? 자, 혹은 이 부분이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나머지가 맞잖아. 방금 읽은 거에서. 됐냐?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질문. 스크린 넘었는데 질문 어떻게 하겠어? 질문 있으면 댓글 다시든지 아니면 나한테 직접 가져와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